저는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은 이제 구양리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마을은 아니고요. 완주군에서 이제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975km 태양광을 만들었고, 지금 구양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1년 좀 넘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의 이제 좀 경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어떤 게 좀 지금 햇빛소득마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마을의 경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햇빛소득마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소득을 늘리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먼저 선결돼야 될 과제는 주민들에게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건지 만들기 전에 합의하도록 하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돈을 처음에 햇빛소득마을이라고 하는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모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매달 내가 몇십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구양리처럼 내가 점심을 그냥 점심 저녁을 그냥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저는 생각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햇빛소득 마을에서 들어오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 주민들이 먼저 합의하도록 하는 것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마을은 소득이 들어오기 한 1년 9개월 전에 이 소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쓸 건지 미리 기금 운영 원칙을 마을 총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한 1년 전이나 6개월 전부터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기간이 늘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는 1년 9개월이 된 거고, 그래서 최소 6개월이나 1년 전에, 아니면 더 좋은 건 이 햇빛소득마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 햇빛소득마을에 선정이 돼서 소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쓸 건지 이 부분을 주민들 간에 분명히 합의하고 저는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저희 마을에서 운영 원칙이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참고로 이야기하면 저희는 지금 20년간 이제 태양광을 하기 때문에 20년 뒤에는 이 기금이 어떻게 보면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금의 예를 들면 50%를 무조건 적립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20년 후에도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마을이 사업을 해서 이 마을이 지속되도록 그런 그러니까 50%는 무조건 적립한다. 이런 원칙이 있고, 또 개인한테 분배는 최소한 하지 않는다. 마을의 공공성을 있게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놨고, 제일 마지막에 만약에 분배를 할 경우에는, 그럼에도 돈이 남아서 분배를 할 경우에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분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 원칙 기준을 아무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른 마을도 이미 공모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미리 제출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로 저는 좀 예시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양리 예시라든지, 또 실제 소득을 나눠 갖는 마을의 예시라든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긴 하되 뭔가 이 정부에서 지침을 표준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저희 마을이 지금 이제 10월 달에 다시 또 임시총회를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햇빛소득마을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완주군에서 받은 돈은 개인한테 나눠주지 않는다. 최대한 다 공공성으로 최대한 사용한다. 그리고 50%는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저는 이제 햇빛소득마을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하는 사업과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어떻게 보면 모아서 하는 사업,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햇빛소득마을이 선정돼서 진행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나눌 건지를 저희가 이제 기준 원칙이랑을 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는 쉽게 얘기해서 여전히 공익적 기금으로 쓰고, 예를 들면 70%는 나눈다든지, 아니면 50%는 공익적 마을의 전체를 위해서 쓰고 50%는 분할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자금을
지금 마을에 저희가 공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금에서 돼가지고 지출해서 할 건지 아니면 각자 조합원들이 내서 예를 들면 진행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아무튼 논의해서 조만간 결정을 하고 그게 합의가 되면 저희가 이제 햇빛 소독마을을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최재관 대표님도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마을에서 군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유한회사로 되어 있어요. 유한회사가 되어 있고 또 협동조합을 하는 게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는 협동조합도 이미 만들어 놨어요. 저희 마을은 만들어 놨는데 이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두 개는 사업체고 모든 결정은 서복마을 주민협의회라고 하는 마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총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면 이 유한회사나 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손발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형태로 현재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 서복마을 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이고 서복마을 에너지 유한회사 사무국장이고 또 서복마을 협동조합 사무국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통일시켜놨어요. 대표도 여기 대표가 여기 대표고 여기 대표가 여기 대표고. 그래서 마을 총회에서 결정한 게 그대로 실행되도록 저는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더라도 마을 전체 총회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협의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이 마을 총회와 협동조합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유한회사를 만들고 태양광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만 하는데도 진짜 2시간, 3시간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햇빛 소독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뭐 행정 절차 과정, 인허가 받는 과정,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마을 완주군에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이제 농지도 있고 뭐 다양한 수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관마다 허가를 받으려면 다 쫓아다녀야 돼요. 군은 또 과마다 틀려요. 뭐 체육시설 따로 있고 하수종말 처리장 따로 있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 일을 그러니까 사용 허가를 받는 문제라든지 인허가를 받는 문제라든지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일이 쉬운 일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을에서 하기. 그래서 지금 일부 마을에서는 이거 햇빛 소독 마을 하면은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있고 좀 그동안 좀 마을 크고 이런 마을이나 하지 진짜 어려운 마을은 또 여기에 소외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뭐 행정에서 하면 가장 좋지만 뭐 행정에서 안 되면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그 시군 단위로 만들어서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률적인 거, 행정 절차 이런 걸 저는 대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회의도 거기서 진행해주고 마을 분들 이장님 모아주시기만 하세요. 저희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또 어디에다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다 서비스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야 아까 최재관 대표님이 꿈꾸는 3만 5천 개? 예, 모든 마을이 아무튼 진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아무튼 어렵고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이 사업, 그러니까 20억을 받았지만 사실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막 분쟁도 있었고 의견 충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합의해 나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꾸준히 만들어 가면서 지금은 이제 이거 하자 그러면 막 좋다 뭐 이렇게 되고 뭐 참고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가 출자하겠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출자하겠다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이미 이제 저희 마을은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런 과정을 갖는 게 한 3, 4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냥 마을에다가 햇빛 소독 마을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주민들이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그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제가 최재관 대표님 발표를 듣고 저희 마을도 오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자원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 그래서 저희는 구양리처럼 환경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내 시설물이 한 500kW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교 옥상에 한 또 500kW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메가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학교하고 이제 완주군에 저희가 이제 그 사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농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업진흥 구역이어가지고 현재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저희 그 완주나 이 고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삐뚤빼뚤한 다 논밭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 조항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 이게 경지정지가 안 돼 있는 곳에 영농용 태양광을 한다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뭐 농지지만 예를 들면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뭐 허가해주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지금 그 최정환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뒤에다 써놨는데 실제 그 외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 쭉 보면.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런 그 대지, 그러니까 누리력이면 주택 위에 지붕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지에서 올려가지고 집 위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뭐 20, 30kg씩 이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높이도 좀 허가해주고 좀 높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허가를 해줘서 각 그 마당이라든지 뭐 지붕 위에가 아니라 아무튼 대지에서 올려가지고, 그리고 뭐 어떤 그 아이디어도 저희 참 오늘 완주에서 저희가 9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워크숍을 하면서 그 안도 이야기했는데, 뭐 집집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집을 그냥 쭉 연결해가지고 집이 다 붙어 있으니까 뭐 집 떨어져 있으니까 뭐 1m씩 띄어라 또 이렇게 건축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을 단위가 있으면 쭉 연결해가지고 오히려 뭐 훨씬 더 효율성을 높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아무튼 제안도 있었습니다.